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보수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탈하고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트렌드를 보면 이제 보수층들마저도 정말 이 당에 그동안 그나마 애정을 갖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보수가 살아야 된다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야, 얘들 진짜 태도에도 너무하네,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제 저 이제 조사를 보죠. 저 보면은 어제 나온 MBS 결과가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까 거 아까 거 저기 보면은 국민의힘이 48%죠. 네. 저게 그 2주 전에는 54%였고 그 전에는 그 5월 말에는 65%였어요. 네. 팍팍팍 떨어지죠. 아, 저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보수층 내에서 네, 보수라고 보수층의 정당 지지율이죠. 자신이 네. 보수라고 네, 답한 보수라고 사람 중에서 대답한 사람들. 네. 그 밑에 한국갤럽 걸 한번 보자. 한국갤럽 걸 보면은 월간 평균이에요. 한국갤럽이 매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월간 평균이면 1월 달에 4,000명, 2월 달에 4,000명, 4,000명씩 조사한 거예요. 네. 1월 달에는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76%, 그 다음에 75, 71, 65, 52까지 떨어졌어요. 쭉쭉쭉 떨어지네요.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네. 여기 원래가 그 이번 주에도 저 진보층들의 민주당 지지율 보면은 저 정도는 나와요. 한 70, 한 4, 5%, 뭐 3, 4%는 나와요. 원래가 보수층은 국민의힘을 한 70, 한 5, 6% 나와야 정상이고 진보층은 민주당을 70, 한 5, 6% 지지하면 정상이에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저거 지금 MBS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48%니까 52%가 등을 돌린 거잖아요. 절반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20%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당층도 뭐 한 20 몇 프로 되고 저 사이에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개혁신당도 뭐 3%, 4%, 뭐 7%, 8%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네네. 저 보면은 그 갤럽도 마찬가지죠. 52%면 48%가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예전에도 저런 현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한 십몇 년 전에도 저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개헌 가탄에 거치면서 그래도 연초까지는 기대감이 남아 있었는데 언제 이제 60%대로 떨어지면 5월 달입니다. 저기 5월 달이 언제냐?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고 후보 불법 교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참 대선 국면이었잖아요. 네네. 대선 국면에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보수층에서 65% 떨어진단 말이죠. 70%대에서. 그러고선 이제 대선이 끝나니까 52%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게 이제 명확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홍 원장께서 분석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중도층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수층들 안에서도 이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갤럽 기준으로 6월 달에는 52%, 그 다음에 NBS 기준으로는 48%. 즉 본인이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 이제 수치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지원님이 원인 분석을 좀 해주세요. 원인 분석은 나는 보수지만 국민의힘은 싫다. 나는 보수지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싫다. 이런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 MBS 조사건, 한국갤럽 조사건 가장 최근 걸 보면은 국민의힘 50%, 민주당 20%요 정도로 보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럼 나머지 30%가 지지하는 정당 없음, 뭐 내지는 뭐 그 없음 내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걸 텐데, 그러니까 보수층의 절반 정도로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선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진짜 뭐 몇 번 채울 것 같은데, 6월 4일과 5일에 이른바 사후조사라고 하는 대선 표심에 나타난 그거를 6월 4일과 5일 대선 그 투표일 직후에 조사한 사후조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다 공통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개헌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탄핵 반대도 따라서 잘못된 것이고 뭐 윤건희하고 완전히 결별해야 되고 정광훈 뭐 극단 세력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이거 완전히 다 그냥 송두리째 뿌리 뽑아갖고 날려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으니까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죠. 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저희들의 주장, 뭐 근거 이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굉장히 중증 환자예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는 아니 나 괜찮아 그냥 저기 저 마데카솔만 발라줘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 썩어들어가고 있고 빨리 개복을 해서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사자는 아 그거 저 빨간 약만 조금 바르면 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이유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좀 더 이제 진지하게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법치주의와 공정성이에요. 근데 법치주의가 불법 계엄으로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완전히 법치를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당무감사 뭐 이제 후보 교체 관련된 강제 교체 관련된 그렇죠. 이것도 후보 불법 교체예요. 결국은 보면 이거에 대해서 당무감사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도 그 계엄과 또 탄핵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데 결국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중도층 민심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 들지만 보수층 민심도 몰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갈라파고스 정당 되고 있다. 완전히 이게 국민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회하고 정서적 단절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엊그저께 이 기사를 보면서 아주 기가 막혔는데 어떤 기사였냐면은 그 6월 19일 날 그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단 말이죠. 대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예, 한 20명 나와 있었고 이제 교수분들 불러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는 뭐 기사에 나온 거니까 제가 실명 그대로 읽을게요. 그 권영진 의원은 우리는 늘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왜 국민은 우리 당이 계엄에 반대한 걸로 보지 않냐라고 교수들한테 물어봤대요.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의 프레임 전쟁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소용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서 이제 얘기한 그 박원호 서울대 정책과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한동훈 대표 말고 한동훈 그 대표 측근들 말고 국민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있다 지금. 그런데 뭘 자꾸 얘기했다고 하시냐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정서적으로 단절이 됐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수층들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보수 진영을 재건시킬 지금 현재 지도부와 구성원들이라고 믿질 않는 거죠. 이분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네? 권영진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맞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화성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인식과 현실 그 뭐 데이터들 뭐 전혀 우리 이거 사과한다 그랬잖아요. 왜 몰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뭐 언제 했어 언제? 아니 그게 지금 쌍권도 4월 4일 뭐 그 저 8대 0으로 파면 결정 났을 때도 뭐 권영세가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뭐 그 사과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은 있지만 네. 전혀 그게 사과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뭐 사과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기억도 안 나요.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2017년에 보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그때 물론 이제 개혁을 외치던 새누리당 내에 많은 사람들이 떨쳐 나가갖고 당 바깥으로 나가갖고 뭐 바른정당인가를 만들었지만 그 바른정당이요 한 여론조사 몇 번 할 때까지는 그 새누리당보다 높게 나오다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삐끗해갖고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이제 가라앉았는데 근데 그때 바른정당은 왜 그때 그 반짝했는지 아세요? 의원수는 적었는데 네. 석고대죄를 했어요. 아. 기억나시죠? 네. 어떤 데오니까 어디선가 그 다 맞아요.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뭐 하는 그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비상계엄을 했고 근데 거기에 동조했건 아니건 떠나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은
그 석고대죄 정도는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참 도대체 저분들은 뭘 보고 저렇게 우리가 했는데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때도 그 괴몽령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계엄이라는 게 또 탄핵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김문수 후보 저런 걸로 치면은 아까 이제 석고대죄 하셨다 그랬지만은 왜 전국 저랬는지 몰라.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 치면은 뭐 100분도 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를 그 어디 갈 때마다 하시니까 네. 아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로 저렇게 저를 그 하시는가 보다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아닐 걸. 음. 지나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저를 한다는 건 아닐 거.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말이 흐릿흐릿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이 습관. 그러면은 저는 왜 하고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는 왜 명료하게 얘기를 안 하는지 기자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러고선 그냥 끝까지 이제 대선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나? 그러니까 왜 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사 지내. 큰절하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왜 큰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를 거예요. 본인도 내가 왜 모르겠어요. 절을 하는지 본인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말 희망이 없고 또 정말 이 살 길이 없는데 저는 이게 결정적 계기는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또다시 송원석을 뽑은 게 저는 결정적인 또 계기였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지적하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TK로 가 그냥 이렇게 지금 하면서 결국 송원석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TK 핵심들 또 친윤들이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날릴 모양입니다. 지금 전국 상임정국위를 좀 개최를 하고 아마 7월 1일 날 또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송원석이 겸임하겠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8월 뭐 초중순에 전당대회를 하면은 7월 1일부터 이 김용태 임기가 630까지니까 7월 네. 1일부터 이제 새로 그 전대에서 새 대표가 뽑힐 때까지 뭐 한 달 반 남짓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걸 누굴 모시려고 했는데 그 송원석이 얘기했어요. 사람의 구인난이라고. 네. 구인난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겸임하지 않을까. 네. 근데 보여지는데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입니다. 근데 7월 1일부터는 송원석 비대위예요. 송원석 비대위. 네. 이 간판이 바뀝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네. 간판이 바뀝니다. 김용태 비대위에서 송원석으로 바뀌는데 근데 전국위원회에서는 뭘 의결하냐면 비대위원장 그때 권성동 그 사퇴하면서 동반 사퇴한 그 비대위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저기를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지명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자리에서 뭐 투표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네. 미리 안을 주면은 그냥 일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송원석이 인선을 한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근데 송원석이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뭐 이거 뭐 2달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선거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다 그랬거든요. 그럼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고 관리형 비대위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요. 그 관리형 비대위에서 음. 혁신위는 띄우겠대요. 혁신위는. 아이고. 관리형 비대위원인데 별도의 혁신위를 띄우는데 혁신위에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네. 김영태가 지난번에 5가지 뭐 개혁 과제 그 중에서 2개는 먼저 날렸잖아요. 날렸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 후보 강제 교체 당무감사 이 네. 2개는 이제 까버렸잖아요. 나머지 3개는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 뭐 상향식 공천 뭐 어쩌고 그런 거 저쩌고 원론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 관리형 비대위가 혁신위를 띄워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지도 체제를 봉숭아학당형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겠다. 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건 혁신이 아니고 퇴행이죠. 네. 하여튼 죽을 수만 그냥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지 참 저도 이게 생각해 보니까 뭐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자신들끼리만 매일
거의 뭐 옛날에 여러분 텔레토비라는 그또 있죠. 만화. 매일 아침에 4명이 모여서 그냥 매일 놀다가 또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4명이 모여서 놀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텔레토비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뭐 쉐쉐쉐하고 폭탄 좀 만들어 먹고 놀다가 또 집에 가서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폭탄 좀 만들어 먹고 또 골프 치고 뭐 하여튼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 같아요. 전혀 뭐 딴 사람 없이 그냥 참 매일같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참 우리 감독님 빨리 그 좀 텔레토비 찾았는데 아마 저 나이 때 돼야 좀 알지 않나 텔레토비가 싶은데 그렇죠. 예. 네. 지금 분들은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게 아마 텔레토비라는 게 저거 4명이 매일 나와서 매일 놀다가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나오는 그런 게 텔레토비입니다. 자, 요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홍준표 참 이분은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분인데 옛날에 그 12.3 비상계엄을 2시간 해프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거 막 욕을 먹으니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없는 짓을 했다는 뜻이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아주 친절하게 했고 윤 대통령이 옹호한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개목걸이는 왜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개목걸이 만들어 갖고 그렇게 아부하고 아부 떨면서 가서 해놨고 해프닝이다 그래놓고 그 나중에 뭐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다는 어처구니 없어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서 하여튼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좀 덮으려니까 진짜 저는요 제가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괜히 또 야 말했다가 또 하여튼 이 정말 솔직히 뭐라고 좀 뭐 악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진짜 말만 하게 바꿔서 어떻게든 자기 책임은 안 지고 이 벗어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저는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가 무슨 청년들을 위하는 청년 뭐 하면서 실제 말은 해놔놓고 교묘하게 보십시오. 아니 본인 정계 은퇴한다고 이제 일반인 홍준표로 간다고 해놔놓고 딱 한 달 만에 와갖고 계속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계속 주장하고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이제는 또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했던 계엄마저도 그게 아니라 뭐 윤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있으면요 이제 국민의힘 복당 신청할 겁니다. 또 보세요. 그 홍준표가 그때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자연인 선언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은 뭐 자연인인데 정치를 논하는 자연인이에요. 근데 누가 불러주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누가 불러줄까요? 누가 불러줄까요? 참 없어져야 될 참 정치판에서 영원히 좀 추방돼야 될 분이 그 끄트머리 하나 잡고 계속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니 보수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즉 나가줘야 될 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 저렇게 국민의힘 자기 먹던 밥에다가 침 뱉고 앉아 있고 예? 그러면서 호시탐탐 다시 복귀할 거 노리고 있고 자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지지를 하겠냐고요. 저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희도 더 이상 홍준표 그 전 시장 얘기는 더 이상 여기서 하지 말죠. 이제 뭐 이게 저는 오늘 끝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자꾸 언론에서 써주니까 재미 들려갖고 저러는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관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 하면은 또 뭐 이게 온라인 기사라도 뭐 자꾸 나오고 또 거기 댓글 달리고 그러면은 그 관심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자꾸 뭐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네. 저번에 했던 말 자꾸 내가 그랬던 이유는 뭐 탈당을 했던 이유는 뭐다 뭐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다 그러면서 자꾸 뒤에 또 해석을 하잖아요. 앞으로 기사를 안 써주면 돼요. 안 써주면 이제 관심도 없어지고 부를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홍 전 시장은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홍 전 시장의 이야기는 저희가 어벤져스에서는 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도 뭐 할 텐데 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